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네, 가덕현입니다. 아니군요. 예,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데 변명처럼 요즘 제가 많이 여기저기 쫓기느라고 우리가 준비해서 기본 자료는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과정들이나 또는 아까 우리 책임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태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삶, 정신문화거든요. 예, 제목이 원래 정신문화였는데 이제 저에게 주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느 부분부터 이렇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것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8월 31일 날 태안 조직으로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에서 93년도까지 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했고 이제 흥성 여중에서 2년 반 근무를 했습니다. 2년 반 근무를 하고 그때 결성 뭐였는데 갔더니 참 재밌어요. 이게 앞뒤를 만난다는 게 사람이 시작하면 흥성은 여러 가지 맞지 결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 따님이 한영숙 씨가 내려와서 그때 행사를 같이 진행했었고 한영숙 씨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 뒤에 만해의 그 아들이 북한에 살아있다. 이 얘기 들어서 딸만 7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 그 아들이 사실은 그 홍성 한국전쟁기에 지금 뭐 태안문화원이 한국전쟁기에 그 민간인 희생자의 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까지 했어요. 올해가 저희가 태안문화예술국관 우리 동네가 그 한국전쟁 희생자 팜플렛을 안 갖거든요. 그 희생자의 그 작품을 전 문화원장인 정낙수 선생님의 단편 소설 죄인이라는 소설을 각색을 해서 제가 이제 연출을 해서 엊그저께 공연 2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1월쯤에라든가 한번 지금 공연 공간이 좀 갖추어지면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때의 그 인민위의 그 홍성훈 인민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 만해 한용운의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좌우가 바뀔 때 숨어 있다가 북으로 월북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해 한용운은 그 아들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미역 하나 걸어놓고 백담사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갔었어요. 갔더니 아무런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집에
이제 뭐 지금은 성역화가 돼서 좀 보기가 그런데 밑에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고 집이 있는데 한용운 선생이 있을 때 있었던 이 감나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요즘 해설사 아는 분들은 살만한 집이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만해 한용운 때. 근데 그래서 갓들이 나중에 여기 있다가 이발소 미용실을 다니는데 한씨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원래 출신이 결성이래요. 그쪽이라 그래서 한씨인데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거기 가서 만해 한용운 참새골이야 그 마을이. 버스를 3번 타고 애들 데리고 그런 데 방문하거든요. 여기 시문 선생님의 필경사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안 하는데 갔더니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감나무가 있던 그 집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생가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역화하면서 이제 물려난 거죠.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앞뒤가 인연이 참 묘하구나.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삶이다. 이런 연속성과 만남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태안의 정신문화를 지난번에 할 때 여기 향교이다 보니 제가 공부한 것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떨어진 것도 운명 같아 갖고 지난번에는 태안의 각 면마다 음마다 그 자료들을 태안 문화원에서 발행을 해서 들고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몇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세트씩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다 이제 아직 보지 못하고 정리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향교 문화하고 이게 보통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를 꺼내는데 전체가 보면 제라고 하잖아요. 다 제입니다. 제가 제사잖아요. 제사의 양식이 다 우리가 조선 500년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다 유교제예요. 그 제 양식, 의관도 마찬가지로 유교 의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단위에 아까 이렇게 사진을 보셨는데 거기는 일반적인 제례에 참여하는 분들이고 이제 여기 지금 경희진에서 이루어지는 종묘제례라든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대부분이 이게 종묘제례학에서 오는 의관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좀 재정적 기반이 되고 의관을 갖춰야 되고 또 양반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끔 애들 가도 야 니네는 어떻게 성씨가 양반이냐 그러면 이거 양반이라고 그래. 이게 양반 아니라고 그러면 민원 들어가. 민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가 그 최규진 선배가 지금 세종 교육감인데 근데 야 가시 그러더라고요. 너 상놈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봤으니까. 나도 이제 반사적으로 이게 우리 상놈 아니야 이거 막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대학 처음에 들어갔는데 왜 넌 상놈이 싫으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아버지는 뭐 땅꾼이고 뭐 이러면서 아마 꾸몄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문화에 대한 귀천이 없고 노비 해방을 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귀한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라고는 인간의 격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뼈대 있는 후손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어디 세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잠재의식이 너무 뚜렷하다. 우리 생각에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학벌도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태안에서는 사실 과거 배출자가 없단 말이에요. 없던 문화에서 적어도 이 읍성 문화에 태안군 읍성이 복원됐는데 주로 이제 지배층에 관아가 있고 나머지 양반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학문적 그런 깊이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찾아보는 데서 배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후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이 지역이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동학 이게 이런 발상지가 태안이 되지 않나 합니다. 여기가 이제 기포지거든요. 내포동학의 그 홍성이 오셨는데 홍주문 싸움에 이 기포지란 말이에요. 태안이. 그래서 그 적주들이 몇천 명들이 있는데 적주들이 여기 관아에 붙잡혔을 때 그날 다음날 사형당하는 것 때문에 전날 관아를 점령해서 불을 지르고 군수를 사형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서산 군수가 또 사형을 당하면서 해미읍성을 거쳐서 당진에 거기 승전목이라고 있어요. 승전목을 거쳐서 승리를 하고 결선까지 다녀오는 이런 과정들이
태어나 있는데 그런 여러 여타의 과정들이 만만치 않고 또 하나의 문화는 여기가 뿌리 깊은 문화로 잡지 않는 이제 공부를 더 했으면 이제 하면서 여기 이제 향토문화연구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근데 짐작컨대 폐군이 한 2번 됐다고 그러죠. 세종때에 이어서 한 지역이 폐군된다는 것은 거의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어 오던 모든 부분들이 맥이 끊길 수 있는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소개된단 말이죠. 외국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소개되고 들어왔을 때는 다시 새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팀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이 취락 구조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대동마을의 형성보다는 산골 골짜기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저희 집도 그 여기는 저는 아는데 작은 댁에 저쪽에 저 장제라고 수원가다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그게 6.25 때 그 민간인 희생자들이 당한 것을 거쳐가요. 굉장히 무서워서 어렸을 때 가면은 막 혼자 노래 부르면서 막 야 이 새끼 나와 막 이러면서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로 작은데 골목을 딱 돌아가면 거기가 또 있어. 애장이 있는 거야. 집 앞에 텃밭 끝에 애장이 있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근데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이제 형제단이나 뭐 이렇게 취락 구조의 분들 우리 이제 집이 우리 임 박사님 이제 봐야 할 텐데 그런 구조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외지인들에 의해서 그런 펜션이 자리 잡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뿌리 깊은 어떤 문화의 어떤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쪽의 지역에 남아있는 언어는 언어도 단어들이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전 정란춘 문화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많이 여기 어렸을 때 인천에 자랐는데 이제 방학 때만 오고 그랬죠. 근데 이 고을 하나만 돌아가도 똑같은 언어가 다르게 발음된다는 거죠. 이게 바닷속에서. 그리고 목소리가 컸어요. 예전에는 제가 연극반 아이를 데리고 25년째 천안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왜 이렇게 태안 애들은 목소리가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농담삼아 내장 마이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바닷바람을 좀 치다 보면 목소리 크지 않냐 뭐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이제 개괄을 좀 해드리면요. 분기풍어제 같은 데는 이게 안면도는 이게 굉장히 큰 어장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노름을 좋아하셔갖고 안면도로 이제 노름을 하러 가면 중선배 부리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노름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막 반도 이런 걸 갖고 놓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기 위해서 감정을 그런지 어쨌든 근데 상대방은 이게 너 이거 싸면은 이렇게 협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면서 막 그걸 막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거기 중선배를 부리는 거부들이 좀 있어요. 결성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교가 이렇게 풍성한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근데 결성과 이 천수만하고는 또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관계의 맞은편에 바로 황도가 있다는 거죠. 황도는 천수만의 이 항아리처럼 생겨버린 그 안에 만구조의 주둥아리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 서해안 물고기들의 사실은 그게 자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갯벌이 지난번에 답사를 하셨을 때 굉장히 뻘이 깊고 얼맹이를 갖다 넣었다가 흔들기만 하면 그게 조개로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게 먹고 살았던 동네 사람들 다 여기란 말이죠. 바로 저 농어키스는 가기 전까지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배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저기지 그 배정 뭐지 그 아니 거기 그 개고기집이 있어요. 그 집이 잘못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정준애 정준애가 아니고 정준애야. 배를 걷다 묶어놓는 데란 말이지. 거기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골 따라서 그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 분기풍어제는 거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중선배들 완전히 거저 막 그냥 놓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소머리 놓는 거는 지금은 돈 있으니까 여기 소머리 놓지 잘 못 넣거든요. 거기 소머리를 놓는단 말이에요. 분기가 깃대인데 아까 깃대 들고 가잖아요. 그걸 다 끝나면 그 깃대를 자기 배에다가 다 꽂는 거예요. 잘 잡히게 해달라고. 그 깃대가 분기야. 그래서 그거 풍어를 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 풍어제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어촌의 제란 말이에요. 근데 풍어제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아까 조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벽가리대는 이건 농촌이지. 농촌. 벽가리대 마을이라 해서 벽가리대 마을이니까 쟤도 지내는데 있었지만 놀이 문화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전에 한국미술박물관에 그 사무국장 하는 분이 홍성 출신이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더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이쪽 지역에 그런 벽가리대를 쭉 발표하는데 자료 좀 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낯설어서 못했어요. 언제 가서 봐도 올 텐데 많이 충분히 다 조사하고 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그걸로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당, 성당, 우리로 성난당 이것들은 굉장히 많았고 우리 집들이 있고 대부분 당집이라 보니까 당이 이제 집인데 같이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당집이라니까 당이 집이니까 거기다 신을 모신 거야. 그러니까 당에서 제를 당집에서 이제 집은 원래 빼야 역전합이랑 같은 말이니까 당제를 지내니까 거기다 신을 모시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제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오래 오면서 분명히 여기는 유교의 문화로부터는 크게 좀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 어떤 놀이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따지면 태안의 뿌리가 유교적인 내용의 지금 격식을 갖춘 문화하고 그거보다 더 크게 그 어촌 문화, 농촌 문화들이 오락가락하지만 분명히 어떤 문화의 뿌리가 있었고 지금 동학에서 여기서 가지만 쓰는 문서들이 대부분 한자로 썼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기 향교를 오면서 배움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기 이종일 선생은 어려서 지금 있는 집이라 어려서 서울로 가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3.1운동 때 천도교의 인쇄문화를 지원하신 분이고 또 하나의 건국훈장 받은 문양목 선생은 남면분인데 이 사람이 향교를 들락거렸어요. 향교를 들락거리고 동학을 참여를 했어요. 홍주 싸움을 갔다 와서 살아서 사형장에 끌려가다가 도망친 거란 말이에요. 도망쳐서 거라더라고 저쪽 앞바다에 숨어있다가 부인이랑 숨어있다가 인천으로 기름배들이 지나갈 때 그 기름배를 타고 인천 가서 훈장로를 하다가 하와이 사탕수수 공장 운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하와이 사탕수수 공장 갔잖아요. 다 실어서 마지막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평전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서 40이 되도록 부인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딸이 하나 있는데 돌려보내서 산후 조리가 안 돼서 이제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오면 명당이 그래서 죽어요 부인은. 묘가 저건 찾았더만 그 딸이 문 누구신데인데 그분이 뭐 유관순 열사 그 이화학당 그 사진에 같이 있는 이 여자다라고 동그라미 쳤는데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다 하고 이분 혼자가 40대까지 사시다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쌤하고 같이 이제 미국 이민자들 이제 안창호 쌤 계열의 일반 이민자들 천도구 계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양대 부분을 나중에 합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은 그냥 뭐 유교적 문화보다는 그때의 초등교육기관이 향교니까 향교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류가 좀 있고 이렇게는 좀 저항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무력투쟁자예요. 그래서 그분과 가장 절친했던 분이 박용만 열사라고 그분인데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의형제예요. 감옥에서 의형제를 맺었는데 외교를 중시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분을 절대 반대를 해요. 무력투쟁에다 하와이에다가 무력 그 군사간부 훈련 학교를 만들면서 의절을 할 정도죠. 그 가장 가까운 게 문양 목사님 둘이 그런 주의자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현대사고요. 그렇게 저는 거기까지만 개요를 하고요. 그랬을 때 태안의 정신문화 중에 하나를 일반 아까 말씀하신 생활문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서리설경도 저는 생각해 보는데 제 어렸을 때 인천에 사는데 저희 세들어 살았는데 그 안방의 주인이 부산만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분 방에 들어가면 다 모셔놓고 다 그 서리설경 종이 조각이에요. 방이다. 어렸을 때 아주 선명한데 그게 이제 서리설경 조각인데
굉장히 많았던 일반적인 그 무당들이 종이 종이 조각 전시. 가위로 한 번에 종이 자르는 다그 조각이 아주 섬세해서 그 달인이에요. 태안의 그 서리스님 하시는 그분이. 종이를 네. 접어서 설비. 이제 기회가 되는 다음에 가위로 한 번 자르면 끝나는 거야. 가위로 이제 아주 조각조각 그 문양이 아주 섬세한데 어디 사진이 있으면 거의 그게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달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의료 행위들이 부족하니까 주로 이제 무당에 의해서 사실은 법사지만 우리말로는 무당이잖아요. 무인데 무당이 이 제에 태안에 아까 말씀했던 제에 전부 다 주관자들이 민간신앙은 다 무당이에요. 예, 지금은 의관제리를 하지만 다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시 공동체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제천 행사 할 때도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일치가 됐을 때 없을 때 우리는 무당이 모든 걸 주관하고 그게 재정 분리되면서 왕이 나오고 무당이 분리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제 내려와서 집전하는 건 다 무당인데,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민간에서 남아 있겠죠. 태안에 오면 일단 반도고요. 태안은 반도고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데예요. 태안은 여기서 서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산을 빼고는 전부 다 바닷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서산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운하를 뚫으면 이제 막힌 거죠. 운하를 뚫어버리면 막히는 거예요. 불포운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한시대부터 있었고 신소도국자리가 바로 여기라는데 그런 과정 뭐 백제 때는 뭐 성대해연이라든가 마을이 있었겠죠. 여기는. 그리고 뭐 남북 시대 이렇게 왔고 소태현, 삼국시대, 고려시대, 행정구역함, 충렬왕 시대에 태안으로 이렇게 군으로 독립승격을 했다. 이건 다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리적인 것은 서해 바닷길이 끝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주로 인천으로 가면 길이 세 개인데 하나는 100km 가는 거야. 3시간이면 인천 도착하고 하나는 당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거기 비포장이야. 비포장이 물건을 많이 갖고 가지 못해. 그럼 세 번째 길은 홍성으로 가는 거야. 홍성으로 가면은 포장도로고 좀 멀어. 또 홍성 가서 기차를 타고 용산으로 가는 게 요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옥인데 고향이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바닷길로 지금 우리 책임자 스님이 사시는 집자리 그 앞에가 이제 부둣가고 그 맞은편이 부도예요. 거기가 제일 큰 항구입니다. 여기가 항로가 우리나라 세 번째 항로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가는 항로 제일 큰 거. 근데 울릉도 거제도 쪽의 항로가 두 번째. 여기 항로가 끝나요. 그래서 뭐 옛날에 칠복고, 은항호, 황진호 막 오는데 나중에 황진호가 여기 항로가 끊어지고 백령도로 가요. 백령도를 잇는 그 배로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예, 다 타보긴 했는데요. 예, 그게 짐을 많이 싣고 가요. 에피소드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국회의원 떨어지면 인천에 가서 시장 출마하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태안이 현대적으로 일단 그 14년도에 태안군이 서산에 편입되고 태안면이 73년대 안면면이 승격되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들어오고요. 어쨌든 조선시대까지 독립된 걸로 존재했다고 그러고요. 대부분 이제 안면도도 일단 홍주군, 광천 쪽에 붙어버리죠. 오천 이쪽에 갖고 오천군에 넘겨졌다가 이제 오천항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태안군으로 환원됐고 뭐 이런 과정들 이게 여기 붙었다 떨어졌다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그래서 산면이 이렇다. 지금은 서산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하나 뚫어진 게 현재까지는 가운데가 서산 가는 길이고 지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원래가 저 산속으로 해서 따로 있어요. 원래 서산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왼쪽으로는 지금 팔봉 대산하고 이 원북하고 연결되는 길이 수건 사업이죠. 키로수는 지르면 몇 킬로 안 되는데 돌아가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 남쪽으로는 안면도에서 넘어가서 지금 보령으로 뚫어놨는데 지하로 뚫어놨는데 그게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거기로 하면 더 멀어. 대천 가는 길이 왜냐면 안면도에서 여기 들어오는 길이 1차선이라 2차선이라
되게 힘들더라고요. 별로 이쪽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돌아가는 게 나아요. 어쨌든 길이 하나가 이쪽으로 아래로 뚫리고 하나는 위쪽으로 뚫어달라는 게 지금 태안 국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신문화는 교육 속에서 또는 잠재적인 민간문화 속에서 나오니까 뭐 고려말에 뭐 외부 침략으로 학당이 소실됐다. 아마 이때인가 아마 여기 폐분이 한번 이루어져요. 신학기 그 이전의 설치는 뭐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조선 초기에 샘골이 바로 이제 여기에 여기 그 있다라고 하는 거기가 향교가 있었는데 창건된 게 이제 1407년이고 공공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고 현재 이 자리에는 1720년에 현 위치로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심이 샘골 쪽이었다는 거죠. 그쪽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옛날에 못 살겠습니다. 거기 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이 있어요. 뭐 부해가 엎어지게 해갖고 뭐 평당 땅값이 완전 똑같았습니다. 안 사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태안의 중요한 자연 한 휴양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기 비싸졌는데 현대 와서 각 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훈장님들이 있어서 배웠고요. 일제강점기 400여 개의 서당이 활동했다. 일단 뭔가를 글을 봐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대교육기관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순경왕 때 뭐 학당이 숨을 때 아까 얘기했고요. 화양의숙이라고 이제 사진전 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태안 남문리에 신교육을 실시하고 뭐 광영, 안면이 이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그 어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본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생산돼서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안면을 출신이 많아요. 그쪽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본력이 공부하는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광영학교, 안면은 보통학교에서 뭐 그때부터는 보통 일본 정책에 의해서 20년대 과정 속에 일반 소학교들, 보통학교들을 많이 세웠어요. 다 기본적으로 몇 단위마다. 그게 보통 안면도가 좀 늦은 편이네요. 안면 보통학교, 그다음에 상당히 근흥 이런 데는 늦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 속에서 이제 태안에는 예전과 완전히 현대적인 축제가 이제 많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현재적으로 한 220, 30개가 일어나요. 축제가 지역마다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이런 작은 축제는 빼고 크게 이름난 축제들만 200여 개가 넘어요. 축제의 나라예요. 축제의 나라. 축제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데 주로 여기 보니까 뭐 스튜디 축제, 뭐 큰 축제죠 이게. 그다음에 꽃지에 대한 전용 축제, 뭐 백사장 이게 이제 홍성에 어디야 이거? 남당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가 저기잖아 원래. 뭐지 아니 여기는 자연산이 아니었고 양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백사장이 집산지인데 안 하니까 나중에 돈이 작은데 백사장이 시작한 건데 이게. 그래서 그래도 아직 남당에서는 이 스페셜 일이죠. 이런 거는 일종의 특산물 주제로 한 태안의 지형과 이런 걸 주제로 한 축제들이 있고요. 이 밖에는 뭐 큰애 어디나 다 있는 거리 축제, 뭐 모래조각 페스티벌 같은 것도 꽤 있는데 우리 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싱그리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페스티벌이 있고요. 태안 문화재, 내일문에 여기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축제들이 있고요. 민속놀이가 이제 우리가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동기풍어 놀이가 어촌 중심으로 매년 정월 2, 3일경에 진행되는 거고요. 당산에 제사를 올리고 황도마을 중심으로 해서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동기풍어제 그 놀이가 이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이제 문화재로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지가 사람들이 그걸 자발적인 참여인데 현재에 와서는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벽가리대 놀이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서산 같은 데는 홍동지 놀이도 있고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이상의 것들은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벽가리대 놀이가 있고요. 음식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축제의 뜻을 가보겠습니다. 축자가 지금 보면 축제 그러면 축은 올리는 거거든요. 축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페스티벌의 뭐 형태라고 할까요?
거기 하기 전에 제가 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는 제사죠. 제는 제사고 축은 축제 그 놀이의 본마당인데, 그러니까 제와 놀이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만 지금은 남아 있는 게 다 지금 제를 올려요. 제를 올리는 게 벽가리대 할 때도 제를 올리고, 당산제 하도 마을에서는 제만 남아 있고, 여기도 석전 대제만 남아 있고.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